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음주 역주행 차량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가족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2억 7천만 원. 그런데 그 사고를 낸 사람이 실제로 낸 돈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그 분노, 정당합니다. 한 사람의 삶을 끝내놓고 한 달치 월급 남짓한 돈만 내고 걸어나갔다면 화가 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300만 원은 그 사람이 운이 좋아서 어쩌다 낮게 매겨진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나머지는 어차피 보험이 내라고 있는 거 아니냐고. 맞습니다. 남은 돈은 전부 보험이 냈습니다. 그런데 그 보험의 금고는 누가 채웁니까? 평생 사고 한 번 없이 성실하게 보험료를 부어온 2천만 명. 가해자가 내지 않은 그 돈의 최종 결제자 칸에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수억을 파괴하고도 정해진 금액만 내고 걸어나가는 이 장면. 그 사람이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걸까요? 그리고 왜 고칠 수 있는데도 고치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그 300만 원짜리 영수증은 단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벌어질 일을 이미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집을 팔고 재산을 털리고 평생 그 빚을 갚으며 살 거라고. 패가망신. 우리가 그 단어를 떠올릴 때 마음이 조금 놓이는 이유는 최소한 대가는 치른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뉴스가 만들어준 것이기도 합니다. 구속됐다는 소식, 실형이 선고됐다는 자막, 형사법정의 그림은 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뒤에 따라오는 민사배상도 같은 무게일 거라고 자연스럽게 넘겨짚습니다. 그런데 앞서 본 그 영수증은 을왕리 한 건이 아니었습니다. 공개된 KBS 보도에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시속 130km로 도주하던 운전자, 혈중 알코올 농도는 만취 기준을 한참 넘긴 상태였습니다.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사고를 내고도 그 운전자가 실제로 낸 돈은 최대 400만 원. 나머지는 전부 보험이 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보험사가 대신 해줬습니다. 같은 보도에 붙은 손해사정사의 말은 더 오래 남습니다. 어떤 피해자는 사고가 난 뒤로 요양병원에서 재활만 하고 있고 합의는 몇 년째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병원비 청구서는 계속 날아옵니다. 그 청구서를 결제하는 건 사고를 낸 사람이 아니라 보험사입니다. 시간의 무게를 두 칸에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한쪽에는 정해진 금액을 한 번 내고 사건에서 걸어나간 사람, 다른 한쪽에는 병상에서 해를 넘기며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 이 두 시간은 같은 사고에서 갈라져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것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을왕리에서도 130km 도주 사고에서도 가해자가 낸 돈은 피해의 규모와 아무 상관없이 비슷한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몇 해를 병상에서 보내도 계산서의 그 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상당수는 처음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붙잡힌 사람 가운데 다시 운전대를 잡는 비율은 절반에 가깝습니다. 대가를 치르고 인생이 무너졌다면 나올 수 없는 숫자입니다.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보험사가 끝까지 받아낸다는 우리의 믿음도 한번 의심해봐야 합니다. 끝까지 받아냈다면 이 영수증들이 이렇게 똑같은 자리에서 멈출 리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운이 좋았다면 그건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사고에서 똑같이 멈춰선다면 그건 더 이상 개인의 운이 아닙니다. 그건 규칙입니다. 결과가 매번 같다는 건 그 결과를 만드는 무언가가 그 자리에 미리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들에는 공통으로 그어진 보이지 않는 선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가해자의 이름이 계산서에서 조용히 지워지는 선. 그 선이 정확히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 그리고 지워진 그 이름 자리에 누구의 이름이 대신 들어가는지, 그 선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선의 이름은 숫자입니다. 3억 2천만 원. 수십억짜리 사고를 내도 사람이 여러 다쳐도 가해자가 물어야 하는 돈은 이 금액에서 멈춥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멈추도록 처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앞선 사건들의 영수증이 하나같이 비슷한 자리에서 멈춰선 이유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뜯어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두 겹입니다. 법으로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의무보험이 한 겹, 보장을 늘리려고 각자 더 얻는 임의보험이 또 한 겹입니다. 음주운전 가해자는 의무보험에서는 정해진 최대치를 전부 냅니다. 여기까지는 몇 해 전에 책임이 강화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겹, 큰 사고가 벌어지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임의보험에는 가해자가 낼 돈에 미리 그어둔 천장이 있습니다. 사고 부담금 상한제. 사고를 낸 사람이 아무리 큰 피해를 입혀도 이 구간에서 물릴 수 있는 돈이 일정 선을 넘지 못하도록 막아둔 규칙입니다. 의무보험에서 낼 수 있는 최대치와 이 임의보험 천장, 이 둘을 더한 값이 가해자가 낼 수 있는 돈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나온 총합이 3억 2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피해가 그 위로 아무리 쌓여도 이 칸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상한제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사고가 클수록 가해자가 짊어지는 몫은 오히려 작아집니다.
천장은 고정돼 있는데 피해만 커지니까 가해자가 낸 비율은 사고가 참혹할수록 0에 가까워집니다. 작은 접촉 사고를 낸 사람과 사람의 삶을 끝낸 사람이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똑같은 돈에서 멈춥니다. 피해가 클수록 벌이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피해가 클수록 그 사람의 이름이 계산서에서 더 빨리 지워지는 구조입니다. 공개된 보고서가 가정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연쇄 추돌을 일으키고 주변 상가의 변압기까지 부순 큰 사고, 사람 피해와 재산 피해를 합쳐 15억 원이 나왔다고 가정한 경우입니다. 이 15억 원 가운데 가해자가 내는 돈은 방금 본 그 3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억 8천만 원. 이 돈은 가해자의 장부에서 완전히 지워집니다. 법적으로 깨끗하게. 하지만 이 11억 8천만 원에도 결국 누군가는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그 최종 수신인 칸에 들어가는 이름이 당신입니다. 이 장면을 식당으로 옮겨보면 이렇게 됩니다. 한 손님이 수십억어치 기물을 부숴놓고 규정상 정해진 금액만 내겠다며 계산을 마치고 걸어 나갑니다. 매니저는 그를 붙잡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밥을 먹던 다른 손님들 테이블로 가서 남은 청구서를 머릿수대로 나눠 내밉니다. 부순 사람은 그 진상 손님이고 청구서를 나누는 매니저는 표준 약관이며 영문도 모른 채 나눠내는 손님이 2천만 명의 가입자입니다. 증발한 11억 8천만 원은 어디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험사 장부에 손실로 쌓입니다. 그리고 그 손실은 이듬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를 밀어 올리는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더 무는 돈은 한 시산에 따르면 1년에 몇천 원 수준일 수 있습니다. 추정입니다.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액수가 아닙니다. 그 돈이 왜 하필 거기 당신의 갱신 고지서 안에 들어와 있느냐입니다. 증발한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옵니다. 처음엔 그 운전자였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정해진 돈만 내고 걸어나간 그 사람.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건 사람이 아니라 3억 2천만 원이라는 선 하나입니다. 저 선을 그은 건 가해자가 아니라 그 선을 문서에 적어 넣은 설계입니다. 그리고 이 구멍을 정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았습니다. 2022년에 대대적으로 막은 방식은 이랬습니다. 큰 사고가 벌어지던 바로 그 자리, 가해자가 낼 돈의 천장을 억대로 끌어올렸습니다. 물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몇 배로 키운 겁니다. 솜방망이라던 비판을 숫자로 정면 반박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숫자만 올라간 게 아니라 사고 자체가 줄었습니다. 한도를 강화하기 전과 후를 비교한 금융감독원 제출 자료를 보면 음주운전에 나간 사고 부담금 지급액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전체 사고 보험금에서 음주가 차지하던 몫도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이건 통한 겁니다. 낼 돈이 무서워지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엄벌이 예방으로 이어진 드물게 성공한 정책처럼 보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도 됩니다. 구멍은 메워졌고 더 화낼 일도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이 시점의 발표들은 사고가 확 줄었다는 제목을 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료의 바로 다음 칸에서 한 가지가 어긋납니다. 돈을 물리기로 정하는 것과 그 돈을 실제로 받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고지서를 발행하는 것과 그 고지서가 결제되는 것은 다릅니다. 2022년에 강화된 건 앞쪽이었습니다. 얼마를 물릴 것인가? 뒤쪽. 그 돈을 정말 받아냈는가는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 뒤쪽 숫자의 이름은 회수율입니다. 가해자에게 물린 사고 부담금 가운데 실제로 보험사 금고로 돌아온 돈의 비율. 한도가 났던 2018년 이 비율은 90.8%였습니다. 물린 돈의 열의 9은 받아냈다는 뜻입니다. 한도를 억대로 올린 뒤 이 숫자는 38.9%로 내려앉았습니다. 받아낼 금액은 몇 배로 커졌는데 실제로 받아낸 비율은 열의 9에서 열의 4도 안 되는 자리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릴 돈을 키우자 그 돈을 낼 능력을 잃었거나 낼 생각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억대의 숫자는 종이 위 숫자로만 남았습니다. 부과된 돈의 열의 6 이상이 어디로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들어오지 않은 돈은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가 가해자의 집을 뒤지고 통장을 묻고 월급을 붙잡아 끝까지 받아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낼 돈이 없는 사람에게서 수억을 받아내려 소송하고 추심하는 비용이 정작 받아낼 돈보다 큽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더 손쉬운 길을 택합니다. 대손상각. 못 받은 돈을 없던 돈으로 치고 장부에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받아낼 사람이 사라진 게 아니라 받아내기를 포기하고 손실로 못 박는 처리입니다. 물린 돈의 60%가 넘는 액수가 이렇게 조용히 지워집니다. 그런데 지워진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돈은 보험사 장부에 손실로 쌓이고 그 손실은 이듬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를 밀어 올립니다. 지워진 그 돈의 마지막 행선지가 다시 당신의 갱신 고지서입니다. 그래서 강화됐다는 말은 절반만 참입니다. 물리는 숫자는 분명히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받아내는 힘은 오히려 그 전보다 약해졌습니다. 명목상 억대로 올라간 그 금액은 실제로는 열의 6이 허공에서 지워진 뒤 당신 몫으로 넘어옵니다. 강해진 건 발표문이고 무너진 건 회수 장부입니다. 그럼 왜 아무도 그 돈을 끝까지 받아내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들고 시스템 안으로 걸어 들어가 보면 서로 다른 자리에 앉은 세 사람이 똑같은 대답을 내놓습니다. 제 소관이 아닙니다. 첫 번째 자리에는 가해자가 앉아 있습니다. 대답은 짧습니다.
법이 정한 돈은 다 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앞서 본 그 천장까지 납부하면 그의 민사 책임은 법적으로 끝납니다. 그는 규정을 어긴 게 아니라 규정이 정해준 만큼을 정확히 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두 번째 자리에는 보험사가 앉아 있습니다. 보험사에게는 사고를 낸 사람에게 돈을 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구상권. 피해자에게 대신 물어준 돈을 가해자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에도 약관이 그어둔 한도가 있습니다. 그 선까지만 청구할 수 있고 그 위로는 되받을 법적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말합니다. 받을 수 있는 만큼은 청구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손댈 수 없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 정책당국이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대답이 가장 정교합니다. 공개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가해자가 유한한 책임을 지도록 해서 그 사람의 경제적 생활 기반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막겠다. 이 말은 한번 들으면 쉽게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한 사람을 끝까지 파산시켜 길바닥에 나앉게 하는 것이 정의냐고 물으면 선뜻 그렇다고 답하기 힘듭니다. 게다가 가해자가 무너지면 그 가족의 생계까지 함께 무너지고 결국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국가의 복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상한선은 잔인한 규칙이 아니라 오히려 인도적인 장치라는 겁니다. 이 논리는 실제로 상한제를 없애자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마다 그 자리를 지켜온 방패였습니다. 세 사람의 말을 나란히 놓아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도 보험사도 당국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규정을 정확히 지켰습니다. 모두가 합법입니다. 그런데 그 세 개의 합법이 겹쳐지는 한가운데 아무도 앉지 않은 빈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증발한 수억 원의 청구서가 놓인 자리입니다. 그 청구서에 최종 서명을 하는 건 이 방에 초대받은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고가 났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당신입니다. 사법부도 이 구조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관을 들이받은 사고를 두고 이미 보험 구간의 억대 사고 부담금 한도가 유효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보험사 편을 들어 한도를 늘려준 판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이 실제로 확인한 원칙은 단 하나였습니다. 보험사는 약관이 정한 그 한도를 결코 넘어설 수 없다. 또 다른 판결에서는 여러 사람이 함께 낸 사고에서 음주운전자가 낼 몫을 다른 보험사가 과실 비율대로 더 받아내려 하자 그것마저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몫은 오직 그 계약의 테두리 안에서만 다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법을 기계처럼 정확히 읽을수록 그 천장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결국 국회가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가해자에게 그 위에 책임을 물릴 사법적 통로는 완전히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국회는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에 시동을 걸기 전 음주 여부부터 검사하게 만드는 장치. 이걸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처음 발의된 건 2009년이었습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꼬박 14년이 걸렸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미리 지키는 예방장치가 14년을 표류하는 동안 가해자의 재산을 지켜주는 그 상한선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무엇을 서둘러 고치고 무엇을 그대로 두었는지 그 선택의 방향이 여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건 고장이 아닙니다. 고장난 기계는 누군가 고치려 달려듭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손볼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매번 그대로 두는 쪽이 선택됐습니다. 방치된 게 아니라 유지되도록 지켜진 겁니다. 그러니 남은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정말 피해자를 두텁게 지키려면 가해자를 이렇게까지 봐줄 수밖에 없는 걸까요? 파산 방지와 피해자 보호는 정말 한 몸이어서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하나를 반드시 내려놔야만 하는 걸까요? 국경을 딱 하나만 넘으면 그 전제가 무너집니다. 그 나라는 영국입니다. 영국의 법은 음주운전 사고에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합니다. 피해자에게는 한도 없이 전액을 물어주고 가해자에게는 그 물어준 돈 전부를 끝까지 받아냅니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면책. 우리가 한 몸이라 믿어온 이 둘을 영국은 애초에 다른 손으로 다룹니다. 영국 도로교통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처럼 명백한 약관 위반이 있어도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손해 전액을 반드시 보상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갈립니다. 피해자에게 돈을 내준 보험사는 그 지급액 전부를 가해자에게 되받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습니다. 앞서 본 그 권리, 우리나라에서는 약관이 그어둔 선까지만 쓰고 접어야 했던 구상권. 영국에는 그 선이 없습니다. 낸 만큼 전부. 앞서 본 그 대형 사고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한국의 장부에서 조용히 지워졌던 초과분 11억 8천만 원. 영국이었다면 이 돈은 어디로도 증발하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전액을 내주고 그 전부를 가해자의 남은 인생의 청구서로 붙여둡니다. 지워지는 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가해자는 진짜 파산의 위험 앞에 섭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나라의 피해자는 우리보다 더 빠르고 더 완전하게 보상받습니다. 가해자를 끝까지 추궁하는 일과 피해자를 두텁게 지키는 일이 같은 법 안에서 아무 충돌 없이 나란히 굴러갑니다. 둘은 부딪히기는커녕 같은 방향을 봅니다. 가해자에게서 끝까지 받아낼수록 그 돈이 남의 보험료로 넘어갈 이유가 사라지니까요. 독일은 한 걸음 더 정교합니다. 독일에도 가해자를 봐주는 구상 상한이 있습니다. 가벼운 실수, 사소한 위반이라면 그 보호막이 작동합니다.
그런데 만취 수준의 음주운전은 독일 법이 중대한 과실로 못 박습니다. 중과실로 분류되는 순간 보호막이 벗겨집니다. 가해자 자기 차에 손해를 물어주던 보험은 한 푼도 나오지 않고 그를 지켜주던 구상상한도 무너집니다. 봐주는 규칙과 봐주지 않는 규칙 사이에 음주라는 선이 정확히 그어져 있습니다. 미국은 더 단호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보험법은 고의로 저지른 불법 행위는 보험으로 막을 수 없다고 못 박습니다.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매겨지는 징벌적 배상은 보험 금고가 아니라 가해자 본인의 사재로만 갚아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큰 보험사들은 음주운전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이후 몇 년이고 그 사람의 계약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벌금을 넘어서 도로 위에서 조용히 밀어내는 겁니다. 세 나라를 나란히 놓으면 하나의 원칙이 드러납니다. 피해자는 한도 없이 지킨다. 가해자는 한도 없이 쫓는다. 이 두 문장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 배워온 그 둘은 국경 하나 너머에서는 처음부터 별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그 말은 무엇이 됩니까? 가해자를 파산시키지 않으려면 상한선이 필요하고 그게 결국 피해자를 위한 길이라던 그 말. 국경 하나 너머에서 이미 무너진 전제였습니다. 피해자를 지키기 위해 가해자의 책임을 잘라야 한다는 건 증명된 사실이 아니라 골라든 선택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운전자는 남이 저지른 범죄의 값을 대신 결제하지 않습니다. 그 청구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끝까지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사고가 났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당신의 갱신고지서에 그 값이 얹힙니다. 그러니 맨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수억을 파괴하고도 300만 원만 내고 걸어나간 그 장면은 운이 좋아서였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것이었을까요? 이제 답은 분명합니다. 고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미 고쳤습니다. 우리가 못 고친 게 아니라 그 상한선을 그대로 두는 쪽을 매번 골라온 겁니다. 파산 방지라는 명분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아니라 선택된 문장이었습니다. 증발한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설계였고 그 설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화가 나실 겁니다. 걸어나간 그 사람이 아니라 그를 걸어나가게 둔 그 선을 향해서. 그렇다면 이 분노를 이제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 그 분노를 걸어나간 한 사람에게 마저 쏟아붓고 나면 그 다음엔 무엇이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규정이 정해준 만큼을 내고 사라졌고 그를 미워하는 일만으로는 3억 2천만 원이라는 그 선이 단 1mm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마주한 것들 가운데 미워할 사람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화가 난 대상은 늘 사람이 아니라 문장이었습니다. 이미 보험 구간에 그어진 천장, 회수를 포기하고 손실로 못 박는 회계 처리, 한도를 유효하다고 재확인한 판결의 형식. 이 이야기의 주어는 한 번도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조항이었고 매뉴얼이었고 판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항은 고칠 수 없는 자연 법칙이 아닙니다. 국경 하나 너머에서 이미 다르게 쓰인 문장입니다. 바꾸자는 이야기는 특정한 누군가를 파산시키자는 것도 어느 한 사람을 벌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는 끝까지 지키고 그 값은 사고를 낸 사람에게 끝까지 따라붙게 한다. 그 원칙을 문서에 적어 넣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 청구서의 무력한 수신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청구서를 처음으로 끝까지 읽어낸 사람입니다. 왜 내 보험료가 오르는지, 그 돈이 어느 장부를 거쳐 어디서 지워졌는지 이제 그 경로를 아는 사람입니다. 모르고 결제하던 사람과 알고도 지켜보는 사람은 같은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걸 알아버린 지금 다음 갱신 고지서를 예전과 똑같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 숫자 안에 무엇이 섞여 있는지 아는 사람이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이 구조는 조금씩 설명을 요구받기 시작합니다. 무제한 구상권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상한선을 손보자는 이야기가 앞으로 어디까지 가는지, 그 문장이 바뀌는지 그대로 남는지 지켜보는 눈이 많아진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조용히 유지되던 이 설계에 처음으로 부담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더 아는 것,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확실한 일이 그것입니다. 증발한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돈이 어디서 지워져 누구에게 오는지 아는 눈이 하나 늘었습니다. 지워지는 자리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 한 그 문장은 예전만큼 조용히 남아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될 만한 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한 명이 더 안다는 건 이 시스템을 한 명이 더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 채널이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